예, 안녕하세요. 저는 상공의 김미나입니다. 지금부터 이설 변호사님의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설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좀 이렇게 집에서 밤 늦은 시간에서 집에서 편하게 세미나 준비하게 됐는데요. 제가 우선은 오늘 강의 내용 조금 화면 공유해 드리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미국에서 비즈니스 시작하기 101으로 제가 프레젠테이션 모드를 맞아 해주셔요. 예? 잘 들리시나요? 네, 저기 프레젠테이션 모드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지금 화면이 네. 죄송합니다. 네, 됐습니다. 네. 예, 오늘은 그래서 제가 조금 미국에서 비즈니스 시작하기 101으로 제가 제목을 준비를 했어요.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101 이러면은 첫 수업이라고들 많이들 생각을 해요. 그래서 English 101, 뭐 Math 101 이러면 이제 가장 기초 과정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미국에서 비즈니스 시작하기 두 국가의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가 우선입니다라고 해서 비즈니스 시작하기 전에 우선은 조금 소통하는 방법을 조금 알려드리고자 오늘 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자, 우선은 한국과 미국의 문화가 다름을 이해해야 두 국가의 비즈니스 문화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두 국가가 주요 문화적, 오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네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첫 번째로 미국과 한국의 문화적 차이와 이해, 그러니까 두 국가가 왜 우리는 서로 소통하는 방법이 다를까를 조금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 첫 단계, 이제 저희가 계약서 작성한다든가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이라든가 조금 안내를 드리고요. 미국 기본 회사법 그리고 미국의 기본 노동법에 대해서 제가 안내를 드리는 네 단계로 오늘 준비를 하였습니다. 자, 우선 주요 문화적 요인부터 저희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가 왜 두 개가 다르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려면 사실은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자, 두 국가가 문화적으로 서로 다른 이유는 사실은 단순하게 너랑 나랑 문화가 달라가 아니고요. 가치관부터 시작해서 사회 사상 또는 행동 양식 그리고 뭐 종교, 역사, 경제, 언어, 교육 수준 이런 것들이 모두 사실은 이퀄을 합쳐져서 문화라는 거를 이제 만들어지고 이 문화를 통해서 저희가 행동하는 방법이라든가 시각이라든가 법률이라든가 결정 방식들이 결국 다 다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두 가지 문화부터 볼게요. 자, 한국 같은 경우는요. 유교 사상이 사실 짙은 국가예요. 그래서 컨퓨셔니즘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이제 한국은 중국과 지역적으로 인접한 까닭으로 고대로부터 유교 사상이 오랫동안 들어와서 민족 정신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죠. 자, 유교 사상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어른을 공경하고 양반을 공경하고 그리고 또한 왕을 공경하는 전통적인 사실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사실은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 고위직이라든가 집단적으로 저희가 어른을 공경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런 문화가 사실 뚜렷한 국가 중 하나예요. 그래서 사실은 전통적 사회 구조에서 조차 여러 가지 이제 양반, 중인, 상민, 천민 등으로 여러 가지 사실 클래스가 생성이 된 나라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유교 사상이 뚜렷하기 때문에 충성심이라든가 노인 공경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믿음, 공경, 배려 등이 사실 높게 평가가 되는 문화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에 비해서 미국은 캐피털리즘, 인디펜던스, 자본주의와 개인주의가 사실 강한 나라예요. 기독교와 천주교를 기반으로 자, 모든 사람은 동등하다라는 평등사회의 기본적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개척자, 기본적으로 다민족 국가고요. 자본주의, 개인주의의 사상이 굉장히 뚜렷한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 계급이 사실은 태어나서부터 형성되는 저희 그전에서 보여드렸던 양반, 뭐 중인 이런
전통적인 사회 구조보다는요, 조금 더 나의 역할에 따른 사회 계급이 조금 더 형성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사실은 저희가 조금 생각하는 방식이 많이 틀려요. 자, 저희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요, 많은 부분들이 저희가 로우 컨텍스트, 하이 컨텍스트 얘기를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요, 우선 중점적으로 비즈니스부터 얘기하자. 할 얘기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개인적인 얘기. 자, 비즈니스 얘기 먼저, 개인 먼저 이렇게 얘기가 중요하다면 한국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 얘기를 하기 전에 반드시 개인 얘기를 서로 물어봐 주는 게 예의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지내왔습니까? 날씨가 추운데요. 자, 이런 부분을 먼저 개인 간의 연대 중시, 비즈니스 퍼스트. 그리고 말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노라고 얘기를 했으면 노는 노예요. 자, 이에 비해서 한국 같은 경우는 함축적인 언어가 많아요. 자, 우리가 서로 말하지 않아도 아는 부분이 많아요. 자, 우리가 같이 해왔던, 같이 여지껏 저희의 관계를 쌓아오면서 미리 알았던 내용도 많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표현, 가정을 굉장히 싫어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말이 중요한 국가예요. 내가 노라고 했으면 노고 더 이상 가정은 없어요. 하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그에 비해서 신뢰도 또는 연대감, 지연, 하정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노라고 말을 했지만 그에 대해서 배려가 온다거나 다른 내용을 갖고 오면 생각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전문성 결과 또는 결과에 가치를 많이 둔다면 한국 같은 경우는 계약관에서도 사실 이해관계 조성이 많으세요. 그래서 가장 계약서의 큰 차이를 보자면요. 한국 같은 경우는 갑과 을이 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갑과 을이 계약을 한 후 만약에 분쟁이 날 경우 우리 그때 상호 간의 대화를 통해서 해결을 한다라는 조항이 있는 반면에요. 미국 같은 경우는 너랑 나랑 분쟁이 날 경우 우리는 재산을 어떻게 나눈다라는 식으로 일반적으로 계약서가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거를 보면 서로 이야기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를 많이 보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러다 보니 한국 같은 경우를 조금 얘기를 할게요. 한국에서 일을 잘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금전적이고 성실적이지만요. 눈치 또는 이 분위기도 잘하는 분이에요. 자, 눈치 당연히 빨라야 돼요. 그 사람 참 눈치 빠르고 말귀 잘 알아듣더라.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자, 분위기 잘 맞춰주는 것도 중요해요. 아, 이런 분위기에서 어느 정도 그래 내가 이런 분위기 잘 띄워줘서 너무 좋았어 라는 표현도 많이 쓰고요. 상하 계급에서 서로 인정하고 또 분수를 지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 당연히 상사가 얘기하는데 듣고 있어야지. 야, 내가 말을 잘못해도 네가 당연히 알아들어야지 라는 상하 계급이라든가 이 분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또한 체면 세워주는 것 좀 중요해요. 그래서 양사 간에서도 사실 그 사람에게 신뢰되는 말을 대놓고 하지 않는 것도 굉장히 큰 문화예요. 그래서 물론 그 사람이 잘못을 하더라도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뒤에 가서 나중에 얘기를 한다든가 그 자리에서는 체면을 세워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또한 기분과 정도 중요한 팩터 중 하나예요. 자, 정이 없는 사람을 굉장히 한국에서는 싫어를 해요. 그 사람 너무 차가워. 자, 그 사람 어떻게 그렇게 냉정할 수 있지? 라는 기분과 정도와 맞춰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일을 잘하는 사람은요. 근면하고 성실하면서 눈치도 잘 보고 분위기도 잘 띄우고요. 자, 상하 계급도 잘 이해하면서 나의 위치도 적절하게 이해하고 남의 체면도 세워줄 줄 알면서 정이 있는 사람들을 좋아해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 이성적으로 일을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에 비해서 미국에서 일 잘하는 사람이라는 건요. 첫 번째로 시간 낭비하는 사람을 굉장히 싫어해요. 자, efficiency가 중요해요. 그래서 시간 낭비를 하지 않고요. 독립적으로 스스로 일을 해결을 하는 사람을 중요로 해요. 그리고 또한 약간 개척 정신이 있어가지고 남과 다르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좋아해요. 평등 공정성이 중요하고요. 내가 말하는 말 그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일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다 보니 사실은 저희의 여러 가지 행동들이 사실은 조금 다르게 해석이 되실 수가 있으세요. 자, 예를 들어서 저희 단순한 eye contact, 자, 눈이 마주치는 것 같은 경우 행위를요, 미국에서는 good eye contact, you are looking at me, 그러면서 나를 이제 정확히 보고 행동을 해주는 것을
자, 자신감의 표현이라 생각을 하고 솔직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에 비해서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한국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공격적이고 또는 도전적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눈을 내리고 말을 들어주는 거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회피한다. 저 사람 뭐 숨기는 거 있어? 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반면에 한국은 이게 적절하고 어느 존중의 표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문화에서 오는 cultural lens로 보신다면 이제 약간 문화적 차이를 보신다면 이 나의 행동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다 보여줄 수 있을까? 미국이나 한국에서 어떻게 해석이 될 수 있는가? 차이를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두 가지 이제 예시를 보실 텐데요. 오늘 사실 제가 정말로 드리고 싶었던 예시는 이거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파워포인트네요. 죄송합니다. 오늘 조금 예시를 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우선은 만약에 회사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어떤 식으로 행동이 달라질까에 대한 부분을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자 해요. 자, 회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한국 같은 경우는요, 가장 먼저 회사의 책임이라기보다는 경제적인 책임을 의논을 해요. 자, 경기가 어려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사는 어려워. 라고 생각을 먼저 해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하는 게, 자, 다 같이 우리 이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자라는 식으로 많이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다 같이 행동하는 것을 좋아해요. 자, 한국에서 그래서 회사가 어려워질 경우 가장 먼저 하는 건요. 다 같이 임금을 동결을 한다거나 아니면 다 같이 무급휴가를 신청을 한다거나 조직적으로 다 같이 서로 도와주면서 해결점을 찾는 것을 좋아해요. 이에 비해서 미국에서 만약에 회사가 어려워질 경우는 가장 먼저 탓을 하는 건 매니지먼트예요. 자, 회사가 어려워지고 있어. 가장 실수를 하고 있는 사람은 매니지먼트야. 그리고 매니지먼트의 대부분의 행동 같은 경우는 백트림이에요. 자, 회사에서 돈이 되지 않는 부분을 삭감을 해나가고 정리해고를 해나가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봐요. 그래서 조금 efficiency, 즉 일에 대해서 일처리에 대해서 보다 빠르고 해결하시는 방법을 더 좋아하세요. 자, 이거는 또 하나 저희가 예시를 드려놓은 것 중 하나가 과음을 하고 왔을 때 이제 직원들이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대한 건데요. 자, 미국 같은 경우는요, 술을 먹고 그 다음날 굉장히 피곤하게 이제 출근을 한 직원에 대해서 unprofessional 또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한국에서는 당연히 술 먹고 와더라도 그 다음날 출근해 주는 게 당연히 성실하고 근면한 직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다 보니 조금 계약서라든가 계약서 의미라든가 이런 작성들도 조금 다르게 됩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계약서에서 너랑 나랑의 이해관계에 대한 설명이 많고요.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는 대화를 해 나간다라는 내용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계약서랑 일반적 가이드라인, 즉 상황에 따라서 계약 내용이 바뀔 수가 있는 가이드라인을 많이 작성을 해요. 너랑 나랑은 곽과 을은 어떤 관계이고 곽과 을은 이러한 목적에서 우리는 계약을 한다. 그러나 분쟁 같은 게 일어날 경우에서는요. 대부분 곽과 을은 그때 상황에 맞춰서 대화를 통해서 문제점 해결을 찾는다. 라는 식의 계약서가 많으세요. 자, 그래서 말씀드릴 때 계약 초기 단계의 좋은 관계 형성이 매우 중요 요소고요. 그래서 계약 시 내재된 종속 관계의 형성이 굉장히 중요하세요. 즉, 너랑 나랑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계약서가 해석이 되기 마련이세요. 자, 미국에서는 사실 비즈니스 관계를 기본으로 밑바탕을 하지만요. 대부분 계약서의 주 내용은, 핵심 내용은 너랑 나랑 뭘 해나가기보다는 해나가는 과정에서 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떤 식으로 해결할까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으세요. 자, 적극적으로 양사가 그러다 보니 우리 너랑 나랑 분쟁이 날 경우 자, 구체적으로 재산을 어떻게 나누겠다. 구체적으로 해결 방법을 어디서 찾겠다. 굳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분쟁을 어느 관할권에서 해나가겠다. 라는 식의 내용이 훨씬 많으세요. 그래서 계약서가 미래를 보고 상황에 따른 상황을 인지하여서 미리 예상을 하는 계약서가 많으세요. 그래서 한국 계약서 같은 경우는요. 조금 더 현재 내용을 중심으로 미래에 대해서는 대화를 그때 가서 하자라는 내용이 중점이 돼 있는 반면에요. 미국 계약서 같은 경우는 중점적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의 상황을 예측을 해서
계약 내용을 준비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 계약서 작성이 미국에서는 조금 더 장기화되실 수밖에 없으세요. 자, 미래의 상황에 대한 예측을 하고 준비를 해나가려면 사실 계약서가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주 내용들에 있어서 우선 계약 의향서를 많이 준비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계약서를 준비를 하려면 너무 내용이 길어지시기 때문에 계약 의향서, 즉 Letter of Intent, LOI를 통해서 우선 계약에 앞서서 구체적으로 너랑 나랑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를 일치시키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때 대부분 구체적인 큰 내용을 놓고 입장, 결정, 약속 등을 전달하여서 자세한 내용들 없이 이제 큰 내용들, 큰 틀을 대부분 결정하실 내용들을 얘기를 하세요. 대부분 이 과정에서 금액이라든가 기간이라든가 어느 대표자가 일을 한다든가 이런 내용들은 대부분 이때 과정에서 들어가시게 됩니다. 자, 이 계약 의향서가 그러면 계약서만큼 효과가 있나요? 라는 질문이 많아지시는데요. 효과가 어떻게 있느냐 없느냐는 사실은 이 내용에 이 계약 의향서에 어떻게 기재하시냐에 따라서 달라지실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LOI를 This is binding LOI, 즉 우리가 법적 구속을 하고자 하는 binding이라는 내용을 넣으시게 되시면요. 물론 LOI도 효력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계약 의향서라 하더라도요. 효력이 있게 되고요. 그리고 LOI가 만약에 non-binding, 즉 우리가 법적 효력 없이 우선은 합의하는 내용으로 중심으로 가자고 합니다. 라고 하시게 되시면요. 법적 효력이 없게 됩니다. 자,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요. non-binding으로 많이들 가세요. 자, 왜냐하면 지금은 저희가 디테일 없이 내용을 협의를 해나가시는 단계이시기 때문에 사실 목적 자체가 너랑 나랑 생각이 어느 정도 일치하느냐 이 기준이시기 때문에 LOI 시점에서는 많은 분들이 사실 법적 효력 없이 준비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단계로 넘어가면 기본 미국 회사법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많은 분들이 처음에 회사 설립 어떻게 하시나요? 아니면 제가 한국에서 많이 한국에서 오시는 비즈니스 모델 중 흔한 것들이 한국에서 대부분 생산을 하시고 미국에서 판매를 하시는 경우가 가장 많으세요. 저희가 가장 많이 보는 스트럭처가 미국에서 이제 생산하시고 미국에서 지사를 열거나 또는 조그마한 사무실을 열어서 판매를 시작하시는 경우세요. 자, 이럴 때 미국 지사를 열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한국 회사를 미국에서 등록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여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저희 로펌 같은 경우는 대부분 우선은 미국 지사 설립을 추천해 드립니다. 저희가 미국 지사 설립을 추천해 드리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유한 책임 이유이기 때문이에요. 자, 유한 책임 같은 경우는요. 미국 지사를 설립하시는 순간 미국 지사가 대부분 미국 지사의 역할에 대해서 유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한국 회사, 즉 생산을 하는 회사 같은 경우는요. 자본도 많으시고 실제로 자산이 많으신 경우가 있으세요. 자, 그럴 때 이 한국 회사가 직접적으로 미국에 비즈니스를 등록을 하셔가지고 운영을 하시게 될 경우에는요. 이 유한 책임이 한국 전체 회사한테 가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저희가 미국 지사를 먼저 설립하셔서 최대한 자산 규모를 줄이면서 활동을 이니셜리 활동이 많지 않은 단계에서 지사 설립을 하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자, 그런 다음에는요, 만약에 미국에서 조금 더 확장을 하실 경우에는 저희가 조금 더 이제 익스텐드된 모델이 이제 대부분 이 회사 자산을 따로 넣는 회사를 하나 더 설립하시고요, 운영하는 자산을 따로 하시는 경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운영회사가요, 자, 지금 여기 같은 경우 예를 저희가 드려놨는데요. 많이 하시는 모델이 이제 한국에서 이제 한국 본사가 있으시면요. 미국에서 홀딩 컴퍼니를 하나 여셔가지고요. 자, 하나는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한국에서 생산을 하는 회사라고 치시면요. 여기에 홀딩 컴퍼니를 여세요. 그 다음에 제가 웨어하우스를 하나 구입을 해서 이 회사에서 수출을 해서 가지고 오시면요. 자, 웨어하우스는 퍼플리 회사에 놨고요. 세일사는 회사 같은 경우는 여기 또 다른 설리 USAINC처럼 이렇게 회사를 열어서 운영을 하셔가지고 활동하는 회사, 자산 회사를 구분을 하셔서 유한 책임을 줄여나가는
방식을 많이들 선택을 하시게 됩니다. 자, 저희 기본적으로 많이들 보는 타임라인 같은 경우는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한국 회사의 성격들이 한국에서 manufacturing, 즉 생산을 하시고 미국에서 많이 세일스를 하시는 형식인데요. 또한 이것도 바뀌실 수도 있으세요. 자, 서비스를 많이 갖고 오시는 회사들도 있으시고요. 기술이 있기 때문에 서비스만 갖고 오시는 회사들도 많으시고요. 또는 한국 본사 성격에 따라서 조금 다른 역할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 2년 동안은요, 사전 컨설팅을 조금 하시기를 추천해 드려요. 자, 내가 한국 본사의 성격과 내가 미국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이러한데, 어떤 식으로의 회사 설립이 적절하신가를 조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으세요. 자, 그 다음에 미국 내에서 법인 설립을 하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내가 어느 주에 비즈니스를 하느냐에 따라서 또한 미국 같은 경우는요. 기본적으로 주법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회사법이 주법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미국 내 어느 주에서 또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주의 회사 방식이 적절하신가에 대해서 자문을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보통 1, 2년 단계에서 한국 대표 직원들이 한두 명 정도 오셔가지고 지사 설립하시고 처음 세일즈를 많이 준비를 하시게 되세요. 자, 2, 3년 차에서 많이들 이 세일즈와 웨어하우스 또는 유통 방법을 좀 더 강구를 하시게 되시면서 웨어하우스 리싱을 하시게 되신 거나 아니면 디스트리뷰션, 즉 유통 방법을 직접 라인으로 만드시는 경우가 흔하게 됩니다. 이때 뭐 웨어하우스나 미국 내 오피스 선정 또는 구입, 렌트 등을 하시게 되시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자산 회사를 많이 세우시게 되세요.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3, 4년이 되면서 많은 미국 지사들이 독자적인 운영이 시작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럴 때 같은 경우는요, 많은 회사들이 한국의 본사와 미국 지사가 계약 관계인 경우가 많으세요. 자, 한국 본사가 물건을 생산을 해내고 또는 미국 지사가 그 물건을 사신다거나요. 아니면 코사인 형식들을 준비하셔가지고 이제 미국 지사에서도 독자적으로 수익을 만들어내서 운영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미국 내 직원 고용도 많아지세요. 그러면서 조금 이제 HR 정책들, 즉 휴먼 리소스 정책들, 인사 정책들이 조금씩 준비가 되셔야 되는 단계입니다. 자, 이때 또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플라이 어그리먼트들 많이 준비하시게 되시고요. 미국 클라이언트 구축 및 계약들이 일어나시게 되시면서 제가 말씀드린 이제 인사 과정에서 그 클라이언트들이 노출이 되지 않게 confidentiality agreement라든가 아니면은 미국 내 클라이언트를 어떻게 보호해 나갈까 또는 보호 정책들을 많이 준비하시게 됩니다. 또한 이때 조금 지적재산권민 브랜드 관리들도 많이 하시게 되세요. 자, 이때 나의 브랜드가 조금씩 알려지는 단계이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관리를 많이 해나가시기 시작하십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 기본 회사법에서 처음에 이제 미국 법인 지사 설립을 하시고요. 이때 사업 계획서를 많이 준비하셔가지고 자금 소유 및 조달 또는 설비, 투자, 생산 및 판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요. 법인 설립 서비스 의뢰 업종을 많이들 선정하세요. 자, 이때 미국 내 은행, 법률, 회계 또는 페이롤 회사들을 많이들 설정하시고요. 희망 지역에 해당 주정부 법인 설립들을 많이들 하십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지 법인의 경우에는요. 희망하시는 지사명 또는 해외 지적 연락사무소 같은 경우, 즉 한국 회사를 미국에 등록하시는 방식의 경우는요. 한국 본사명으로 지사명을 많이들 등록을 하십니다. 자, 납세 번호 및 신청 및 은행 계좌 개설 이때 많이들 들어가시고요.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 나머지 사무실 임대라든가 아니면 노동법 및 직원관리 또는 직접재산권 관리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 4년 차이를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빠르게 성장을 하시는 회사라면요. 1, 2년 차에서도 사무실 임대부터 시작을 해서 또는 직원관리 그리고 직접재산권 관리 등을 먼저 하시어 나가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미국 고용법을 조금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한국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단일 민족 국가세요. 그러다 보니 사실은 외국인 노동자를 최근 5년에서 10년 사이에서는 많이 접하게 되었지만 그 전까지는 사실
단일민족 국가로서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일하는 경우가 드물었어요. 그러다 보니 기본적으로 많은 정책들이 인종이라든가 아니면 인종이라든가 국가에 대한 차별에 대한 내용이 많이 없으세요. 자, 근데 미국은 기본적으로 그게 강한 국가입니다. 자, 우선은 미국에서는요, 크게 연방법과 주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법 같은 경우는요, 연방법 기준과 주법 기준을 다 맞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방법 기본은요, 연방법은 기본적으로 미국 어디에서 비즈니스를 하시든 연방법 기준을 맞춰주시고요. 내가 위치한 주에 따라서 주법이 조금 더 강화된 내용이 있다면 주법 기준도 맞춰주셔야 됩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은 오랫동안 단일민족인 부분과 달리 미국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다민족 국가이세요. 그러다 보니 이제 오랫동안 정부가 차별로부터 보호를 하는 내용들이 가장 강하세요. 그래서 직장 내 차별이 가장 조심하셔야 될 부분 중 하나세요. 자, 인종, 종교, 피부색, 국적, 성별, 연령, 성적 지향, 성통, 키, 몸무게, 결혼 여부 등 이 모든 내용에 대해서 따라서 차별을 하시는 걸 엄격하게 사실 조금 주의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요, 사실 이 나이, 특히 연령 차별이 차별로 인식이 되지 않는 국가 중 하나예요. 자, 많은 회사들이 지원서에 사진도 넣고요, 나이도 넣고요. 그 다음에 뭐 생년월일도 넣어요. 자, 이런 부분이 나이에 대한 차별로 미국에서는 엄격하게 금지가 되어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 조심하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키, 몸무게 또는 성적 지향이라든가 결혼 여부 같은 경우도 매우 사실은 차별로 인정을 하는 국가 중 하나이니까요. 이런 부분 또한 대화를 하실 때 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또 조심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많이 사실 예민한 부분 중 하나세요. 법으로도 보호가 많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사람들의 대화 내용에서도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세요. 한국에서는 실제로 대화를 할 때 외모에 대한 내용을 쉽게 얘기를 해요. 살 빠졌네? 칭찬이에요. 좋은 의미로 야 얼굴 좋아졌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얘기가 굉장히 미국에서는 신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남을 생각을 하는 배려를 하는 커멘트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의 차이에 따라서 많이 다르게 느껴질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을 조금 인지를 해주시는 것들이 중요하세요. 자, 그래서 미국 내 직장에서 고용주가 지켜야 될 기본 수칙이요. 직원 모집, 고용 해고 시 차별의 이유를 적용하지 말 것입니다. 즉, 고용을 하실 때, 이분은 자식이 2명이야. 정말 가장으로서 열심히 일을 할 것 같아. 라는 커멘트라든가요. 아니면, 임신을 했는데, 그러면 곧 쉬어야 되잖아. 안 될 것 같아. 라든가 이런 커멘트는 무조건 조심하셔야 될 필요가 있으시고요. 차별로 바로 인지될 수 있는 커멘트 중 하나입니다. 직원 고용 후 특정 차별 이유로 근거하여 직원을 분리하거나 분류하시면 또는 안 됩니다. 이러면 뭐 미세스 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임신을 했으니까 조금 이런 환경은 안 좋을 것 같아. 따로 나가 있어라든가 이런 부분은 분류를 하시는 거는 안 좋으세요. 서면으로나 구두상으로서도 특정 이유, 나이, 국적 등으로 직원들을 차별하지 마시고요. 이에 대한 커멘트 또한 많이 하시지 않으시는 것들이 중요하십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나이가 많으신데 쉬셔야죠. 멀리서 오셨는데 쉬셔야죠. 이런 커멘트들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직원 내에 만약에 불만사항에 대해서 불만사항이 들어오시면요. 바로 조사 및 적절한 대응책을 준비해 나가시는 것들이 중요하세요. 자, 예를 들어 여직원이 오늘 나의 직장 상사가 저에게 외모적인 말을 했습니다. 아니면 제가 오늘 임신을 했다는 이유로 어떤 커멘트를 했어요. 라고 불만이 왔는데 이에 대해서 네가 예뻐서 하는 얘기야. 미스 킴이 오늘은 젊어서 그렇지. 이런 커멘트 등으로 이 조사와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고 이 말을 간과하시는 거는 정말 위험하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 조심하시고요. 또 직원들 간의 다른 연봉 기준, 조건 또는 보너스를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직장 내 괴롭힘과 차별 관련에 대한 기본 수칙은요. 모든 직원들을 서로를 예의, 배려, 존중으로 대하시는 것들이 중요하세요. 자,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백그라운드를 이해를 하고
배려를 해나가면서 존중하시는 게 중요하시고요. 또 각 직원들은 다른 사람이 성희롱으로 볼 수 있는 행동을 피하기 위해서 판단력과 교육이 중요하십니다. 그리고 고용주는 또한 고용한 매니저나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희롱을 인지하였을 경우 반드시 조치를 하시는 것들이 중요하세요. 자, 간과하시면 절대 안 되시고요. 조치를 해 나가셔서 해결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십니다. 해결책을 채우시고 대책을 수렴을 하셔야 되세요. 자, 그리고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 사항을 인사부나 아니면 상사한테 얘기를 할 경우는 반드시 이거를 기록하시고 조사하시고 해결해 나가셔야 될 필요가 있으십니다. 자, 오늘 이 내용으로 제가 비즈니스 101 하기 간단한 내용으로 제가 알려드렸는데요. 저희 설립로펌 같은 경우는요. 비즈니스법, 커머셜 부동산 또는 분쟁 및 소송, 지적재산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회사 설립부터 시작해서 비즈니스 운영 방식까지 많이 자문하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예, 변호사님, 좋은 세미나 감사드립니다. 예. 질문이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질문 사항을 조금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한국에서 미국 지사 설립 시에 직원들에 대한 미국 체류 그 비자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셨어요. 그래서 지사 설립할 때 직원들이 합법적으로 비자를 잘 받을 수 있는지 좀 궁금하다는 질문 사항이 있습니다. 그거는 네, 대부분은 사실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이게 직급이랑 내가 회사가 어떤 식으로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 때문에 좀 인디비주얼라이즈된 질문이시긴 하세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사실 회사 내용들과 어떤 역할로 오시는지 또한 어떤 직급으로 오시는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실 것 같으세요. 음, 예민한 부분이어서 아마 이제 비자 질문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지사 설립해서 한국에서 직원들이 미국으로 들어올 때 비자 종류를 어떤 걸 갖고 들어와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도 좀 있으시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대답을 드리기는 조금 힘드실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비즈니스 내용이라든가 어떤 체류 기간이라든가 또한 어떤 내용으로 오시는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대답드리기는 조금 힘들어요. 그러니까 딱 그 정해진 어떤 뭐 규정이나 틀이 있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규정이나 틀이 있다 하더라도 이 상황에 맞춰서 얘기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자문드리기는 조금 힘드실 것 같아요. 네. 그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가지고 미국 지사를 설립해서 미국으로 진출하실 때 한국 업체 측에서 가장 크게 좀 실수하시는 부분들은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해요. 지금 한국 업체들이 좀 많이 지금 세미나 듣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네. 가장 크게 실수하는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어, 가장 사실 저희가 사실 한국 지사들 정말 많이들 자문을 해드려요. 이제 한국에서 이제 본사를 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지사를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저희의 가장 큰 클라이언트 중 하나신데, 클라이언트들이신데, 저희가 가장 사실 많이 보는 문제는 사실, 직업 문제세요. 제가 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조금 문화에 대한 차이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직업 문제에 대한 갈등을 저희가 가장 많이 보고요. 직업 문제에 대한, 어, 어, 인사적인 정책이라든가 방식을 수렴을 하지 않고 또한 이 부분이 적용이 되지 않으셔 가지고 사실은 문제를 가장 많이 보세요. 그래서 이 부분의 어려움을 저희도 가장 많이 문의를 받고 있고요. 사실 회사 설립 같은 경우는 오히려 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형식대로 따라가시는 경우가 많으신데 사실 저희가 가장 많이 보는 문제는 직원 채용 관련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초반에 이제 설명해 주신 것처럼 길게 그 미국 문화와 한국 문화를 조금 차별해서, 그러니까 구별해서 설명해 주셨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갈등들이 많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결국 사실 미국에서 인제 오시게 되시면은 미국에서 사실 직원 고용이 가장 많으세요. 어쩔 수 없이 인제 고용을 하시고 세일스라든가 이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세일스 고용부터 가장 많이 저희가 흔하게 보는데요. 어 문화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서 오는 사실 갈등이 결국은 고용 문제로 번지시는 거를 가장 많이 봐요. 음, 그리고 그러면 뭐 한 가지만 비슷한 질문일 수 있는데 그 네. 가장 실수하는 부분이 그 인사 관련된 부분이라면 네. 좀 가장 중점적으로 준비하고 이거는 정말 준비해서 미국 시장을 좀 문을 두드려라 이렇게 좀 해주고 싶은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음.
제가 생각할 때는 음. 우선은 뭐 어떤 상품이냐에 따라서 뭐 가장 다르겠죠. 미국에 진출을 할 때 이제 타겟 클라이언트들이 있을 것 같으세요. 자, 제가 이제 비즈니스를 하면은 모든 분들은 타겟 클라이언트를 가지고 이제 저희가 그냥 미국에 진출을 해서 그냥 미국 시장 뚫어볼 거야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미국에서 구체적인 클라이언트를 이해를 하셔야 되시잖아요. 내가 판매를 이제 물건을 판매를 하시든 서비스를 판매를 하시든 나의 타겟 클라이언트가 있으세요. 이 타겟 클라이언트의 문화를 이해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 타겟 클라이언트가 뭐를 원하는지를 이해를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거기서 사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직원 고용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장 갈등이 사실 생기는 이유가 타겟 클라이언트를 대부분 아세요. 많은 회사분들은 내 타겟 클라이언트가 누군지까지는 많이 아세요. 근데 이 타겟 클라이언트를 접촉하는 방법을 세일스 사람들을 쓰는데 이 세일스 부분의 사람들이랑 교류 관계에서 가장 많이 사실 틀어지세요. 그러시면서 사실은 가장 좀 많이 갈등을 저희가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타겟 클라이언트를 정하시고 내가 타겟 클라이언트를 어떻게 접촉하는 방법들을 뭐 세일스 부분이라든가 이런 세일스 사람들을 통해서 접촉하시는 방법을 생각을 하셨으면 이 세일스 직원들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지를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으세요. 많은 분들이 세일스만 생각을 하시다 보니 이제 이 관리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덜 생각을 하시게 되시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조금 안 되시면서 어려움들을 가장 많이 겪으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현지에서 직원들을 채용하고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현지에 있는 노동법이라든가 현지의 법규들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인지하고 문화도 잘 이해하고 인지해야만 미국 비즈니스에 잘 성공할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네. 정리하면. 네. 왜냐하면 조금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저희가 보는 부분은 결국 한국에서 본사하시면은 어느 정도 미국 지사에 대한 매니지먼트는 한국 본사가 하실 수밖에 없으세요. 그러다 보니 한국에서 오시는 뭐 지사장이라든가 아니면 뭐 여기 현지 법인장을 많이들 세워서 일을 하시게 되는데 결국 그분은 내가 모르는 문화에서 매니지먼트를 해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교육이 없으시면은 사실 어려울 수밖에 없고 그 부분에 대한 자문이라든가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 없으시면 어려우실 수밖에 없으세요. 더군다나 노동법 같은 경우나 노동법이나 이제 회사 내 문화라든가 문화 설립이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 역사나 법률과 너무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어려우실 수밖에 없으신 것 같으세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네. 저희가 지난번 상공회 세미나 때도 함께 좀 다뤘던 부분이긴 한데 지적재산권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한국이랑 미국이랑 물론 한국도 굉장히 그런 쪽에 이제는 굉장히 많은 그 관심도 갖고 계시고 중요하다는 거 알고 계시는데 미국으로 진출했을 때 이 우리 한국 비즈니스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지적재산권을 어떻게 그 권리를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미국 안에서는 꼭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지적재산권이 사실 저희가 뭐 소위 말하는 제가 전에 한번 세미나에서도 커버를 해드렸는데 트레이드마크나 뭐 특허나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내 클라이언트 리스트, 그죠? 내가 설립한 클라이언트 리스트라든가 내가 그 사람들한테 접촉하는 노하우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은 다 지적재산권이세요. 그래서 보호를 해나가실 필요가 너무 많이 중요하세요. 가장 많이들 사실 저희가 많이들 보는 갈등 중에서 하나가 이제 또한 이 직원들이 그렇게 나가게 되면은 대부분들은 회사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나가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가장 걱정하고 나를 보호해 나가야 되는 대상은 경쟁 업체가 아닌 나의 직원들이다. 에너미가 아닌 프렌드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조금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인지도를 가지실 필요가 있으세요. 우선은 많은 분들이 이게 무형 자산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유형 자산, 즉 돈이나 토지 이런 거는 저희가 보호를 해나가는 거에 금액을 쓰고 이제 저희가 투자를 하고 이런 걸 아까워하시지 않으세요. 근데 무형 자산에 관해서는 많은 분들이 뭐 어쩔 거야 라는 식으로 말해 충분히 미국에서는 오랫동안 무형 자산을 보호를 해오는 무형 자산에 대한 인지도가 높고요. 또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국가 중 하나이기 때문에요. 보호하는 정책이 많이들 있어요. 근데 보호하는 정책을 내가 설립을 해줘야지 보호가 해 나갈 수가 있으세요.
내가 아무런 방치를 하지 않고 미국은 직접재산권을 보호해 준대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세요. 직접재산권을 그래서 나의 회사 규정상에서 설립을 해나고요. 클라이언트 텔부터 내가 클라이언트 내용들은 어떻게 보호해 나갈 것인가. 직원들이 나갈 경우에는 나는 다른 직원들을 빼나가지 않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보호해 나갈 것인가. 나의 브랜드는 어떻게 보호해 나갈 것인가. 나의 기술들은 어떻게 보호해 나갈 것인가. 나의 기밀 자산들을 어떻게 보호해 나갈 것인가. 데이터, 내용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사실은 무형자산에 있으면 지적재산권이니까요. 나의 자산이 정말 무엇인지 유형, 무형을 나누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내가 오늘 무형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행위를 과연 하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시면 많은 회사들이 정말 나는 무형자산을 위해 단 하나도 하는 것이 없구나라는 걸 깨달으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정도 무형자산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오늘 이거를 보호하기 위해 뭘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좀 하시는 게 중요하실 것 같으세요. 네. 오늘 세미나 내용 좋았다고 어떤 분이 세미나 차후에 또 볼 수 있냐고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저희 세미나 내용은 그 상공의 엑스포 사이트에 올릴 거고요. 또 이설 변호사님이 직접 운영하고 계시는 유튜브 사이트에도 함께 공유해서 저희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링크와 저기 상공의 줌 세미나 녹화 링크는 추후에 엑스포 사이트 통해서 저희들이 공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